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우선 변제금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왜 줘야 하느냐, 왜 경매에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최우선 변제금만 그 부분만 뽑아서 간단하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 수업을 보시기 전에는 반드시 최우선 변제금, 소액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금에 관한 수업을 보시고 이 연습을 보셔야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금 연습이라는 수업은 이 최우선 변제금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뽑아서 그 부분만 아주 확대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 연습 시간입니다. 자, 실제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실제 사건을 가지고 적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10만 1689호. 그러면 사건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부산 영도구 청학동 114-44번지 부산지방법원 번호 사건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56.9평에 건물이 65평이 있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인 이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 경매 물건에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는가? 누가 살고 있고 돈을 달라고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채권자는 누가 있는가? 일단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점유자 먼저 보겠습니다. 황미화 그리고 황지은 두 사람이죠. 주거용 2층 우측 부분, 2층 좌측 부분. 집이 있으면 1층 있고 2층이 있죠. 자, 2층에 좌측 그리고 우측, 자, 여기에 임차인들이 있는 겁니다. 좌측에 황미화 그리고 황지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외 소유자 점유. 그렇다면 1층은 소유자.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 1번과 임차인 2번 그리고 소유자 이 세 사람을 명도해야 되는 그 명도의 부담을 안게 되겠죠. 네. 이것은 크나큰 점유적인 하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매의 기본적인 문제, 낙찰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뿐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는, 그냥 어디를 뭘 낙찰받아도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있죠. 자, 이때 이 소유자와 그리고 이 점유자 1번, 2번, 자, 황미와 황지은, 자, 이 두 사람,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네, 그것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권리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요거죠. 황지은 보증금 1,500, 황미화 보증금 1,500,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를 한다. 자, 그거고. 그리고, 소유자 라만수에 의하면, 라광수는 형인데, 주소만 전입되어 있고, 거주치는 않는다. 소유자 라만수 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자는 총 3명입니다. 황미화, 황지은, 라만수. 소유자. 이렇게 세 사람을 명도해야 됩니다. 낙찰받으면 이 세 사람과 이제 다툼이 예상되는 거죠. 그럼 등기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현황을. 등기는 대단히 간단한 편이네요. 별게 없네요. 정회를 했습니다. 최영숙으로부터 상속이네요. 최영숙은 정회를 받았고 이 사람이 상속을 시켰습니다. 나정혜 외 4명, 총 5명입니다. 나정혜, 나경혜, 라광수, 라금비, 라만수.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이 라만수죠. 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남매가 있는데 그 5남매 중에 한 사람, 라만수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 네, 5분의 1 소유자. 5분의 1 소유자 라만수가 1층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층에는 두 사람이 있죠. 2명.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 등기나 건물 등기나 똑같습니다.
4명한테 상속이 됐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권리관계는 비교적 깔끔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이 배당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배당 분석이 필요성의 수업 시간에 제가 했죠. 이 낙찰자 입장에서 이 낙찰자, 우리는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찰자 입장에서 이 모든 사건과 이들의 분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야 됩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 이 채권자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한 명만 있었죠. 이 남 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법원은 당연히 이 사건에 개입을 한 거고 소유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권리관계 안에서 이 안에서 낙찰자는 생각을 하고 이들 간에 얽힌 관계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직접적인 분쟁 관계에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이 점유자는 이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남아있고 점유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요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황미와 황지윤. 이 황미와 황지윤, 이 임차인들이 이들이 현재 있는 이 임대차 관계가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최우선 변제, 여기에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단합니다. 근저당 설정일은 2009년 5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확인시켜 드렸죠. 네, 이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2009년, 자, 2009년에 설정된 등기. 자, 근저당 설정 일자가 2008년과 2010년 사이, 이 사이에 설정됐죠. 그때 여기 어디입니까? 광역시죠. 부산광역시. 그러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그대로 옆으로 가면 여기 있네요.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인 자를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이 5천만 원 보증금 이하인 그 이하에서 1,700만 원까지만 최우선적으로 배당하겠다. 5천에 1,700. 보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1,700입니다. 그러면 이들 어떻습니까? 1,500이죠. 1,500. 그들이 계약을 했던 날짜가 언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입이 이것보다 빠르면 됩니다. 경매 기입 등기 2018년 5월 8일 2018년 5월 8일보다만 빠르면 되지 않느냐. 보십시오. 2017년과 2016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배당 요구도 다 했으니까 1,700만 원. 그렇다면 1,500만 원이죠. 이 두 사람은. 그럼 1,700 이하니까 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돌아가서 이들이 소액 임차인이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할 것. 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했습니까? 했습니다. 오케이. 두 사람 다 했습니다. 보증금이 액수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가? 5천만 원 이하인데 1,500씩이니까 해당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그 전까지 2018년 5월 며칠이죠. 그까지 대항 요건을 갖췄다. 대항 요건은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점유를 했다고 가정보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는가? 매각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전입을 빼는 바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1,700만 원 이하니까 그들의 보증금 1,500원 모두 배당이 된다. 모두 배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 황미화 1,500만원, 임차인 황지은 1,500만원. 자, 이들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5천만원 이하 1,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09년 근저당 설정 계약 당시의 조건에 해당한다. 즉 1,500만원이니까 1,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당시 2009년의 근저당, 그 기준을 봤을 때 이것은 다 배당받는다. 즉 여기서 중요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을 다 받는다. 배당을 다 받는다. 즉 임차인은 돈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배당을 받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이 잔금을 법원이 가져가서 다시 이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죠. 이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받습니다. 즉 돈도 다 받고 낙찰자한테 서류도 받아야 되니까 이들 간의 관계는 서로 약간씩 협조하고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 짓는, 그냥 매매를 해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는 협의에 따라서, 약정한 대로 따라서 하는 물건과 별반 차이가 없는 물건입니다.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고 입찰을 할 때 이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불측의 손해가 나지 않는 임차인들이다. 따라서 낙찰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낙찰 이후에 명도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손해가 아닌 그냥 평화롭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돈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을 그다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층 누굽니까? 소유자 나정의 외 3명 중에 한 사람 남한수 씨죠.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저 명도해야 될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비도 들고 집을 날리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사비가 들겠죠. 이사비도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신청 직전까지, 강제집행 직전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이들과 달리 똑같이 그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 관계 안에서 그저 손해만 입고 나가야 되는 위치다. 물론 가장 큰 손해는 채권자들이겠죠. 그렇지만 이 그냥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집을 잃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도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불축의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따라서 넉넉한 명도 비용을 상정하고 낙찰가를 계산해야 되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소유자라는 것. 같은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게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관계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곧 배당이고 적이냐 아군을 결정하는 것이 배당이었고, 그 배당을 낙찰자가 알아야 낙찰 이후에 명도함에 있어서 그들과 어떤 위치에서 다툼을 하게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도 돈을 못 받는 사람은 적이 되고
돈을 다 받고 낙찰자 협조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사람은 아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배당을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자,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명이었고, 이 사람은 이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받을 것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최우선 변제금, 그 변제금이라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낙찰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해하고 사전에 분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배당 분석과 유사한 듯 하지만 소액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명도해야만 되는 낙찰자의 또 입장, 자, 그것에 집중한 수업이다. 집중해서 살펴본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